이제 국민의힘당 김문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절대 이재명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 계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념적인 문제로서 이재명은 유사한 배급제, 즉 배급제로 시장경제를 살려서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달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이겁니다. 뜨거운 아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얼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소련에서 우리가 목격한 일이잖아요. 소련이 망할 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급받은 돈은 있는데, 배급표는 있는데 빵이 없는 그런 소련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배급제를 주면 빵을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빵을 그 빵 공장에서만 만듭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급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배급을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밀 생산이 안 되니까 빵이 없는 겁니다. 노동자가 없는 게 아니고, 빵을 만드는 노동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빵을 생산할 수 있는 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생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급제로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것입니까? 구소련이 해체될 때 연방이 소비엣이 미국처럼 합중국이란 뜻이잖아요. 그 소비엣이 해체될 때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산주의는 없다. 노동자를 착취를 하던 기업을 대신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자본주의를 실시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악덕 기업가들이 이윤을 취득하듯이 국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왔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해체한다고 고르바초프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미 마르크스주의는 없어진 겁니다. 배급제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중국도 배급제가 없어졌잖아요. 1국가 2체제 뭡니까? 경제는 자본주의, 이념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정신은 사회주의 대 경제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 인정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이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급제로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이재명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혹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25만원 배급제가 되면은 점점 더 그 욕구는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다음 선거에는 50만원을 주겠다 해야지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배급을 받는데 내가 왜 힘든 농사를 지을 거며 내가 왜 빵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래 빵이 없는 거예요. 배급표는 있는데 빵이 없어지는 이런 체제가 배급체제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가 지금 유사한 배급제들, 쌀에 대한 모든 농산물을 국가가 사주는 제도, 이런 게 전부 다 국가가 다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싸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소비자가 싸게 사먹는 데 대신에 그 농산물을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동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배급제에 대한 그 대가는 일반 국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왜 비쌉니까? 노조는 죽을 때까지 차를 반값에 사는 그런 제도가 현대, 기아, 그 차 공장의 노조들이 만들어낸 법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차값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대신 차를 비싸게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대차가 1,000만이면은 한국에는 2천만 원 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가격을 높이면 팔리지 않으니까 외국에는 1,000만 원이고 한국에는 현대차가 2천만 원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배급제를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있고 로봇가 이제는 다 생산할 거다. 그러면은 AI는 누가 만들며 로봇은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농부는 누가 농부를 합니까? AI 로봇가 다 한다고요? 그럼 그 수많은 로봇은 누가 만들고 누가 그 고장을 수리하고 기름을 치고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 소재는 또 누가 개발하고 어디서 캐가 옵니까? 쇠가 필요하다면 철광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AI가 있어도 노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AI가 한다더라도 우리가 쌀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로봇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한 산업의 분야가 발달하는 거지 이 전체 국민들이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념적으로 속지 말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 배급제로 성장과 분배를 이룰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미국이 도덕심이 없다고 했는데 미국보다 한국이 도덕심이 더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클린턴이 그 백악관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그 전에 여자들과의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그 탄핵을 당한다 안 당한다 한 이후에 그 대통령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은 여배우와의 불륜을 훈장처럼 자랑합니다. 누구는 왜 못했는데 이겁니다. 그 지금이 현재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데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 재판을 불법으로 땡기고 탄핵을 불법으로 실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기 대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도리어 도덕심은 더 탄핵당한 대통령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도덕이라는 문제를 모른 척하면서 정치 지도자를 뽑나 이겁니다. 형수에게 무슨 성기에다가 칼을 꼽아가 째뿐다 이런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평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욕을 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도덕심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욕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욕스럽지 않습니까? 자범 전과자가 검사를 사칭하고 남을 속이고 욕을 그렇게 쳐 바르는 놈이 나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 이런 간섭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역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하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예요. 그 자격이 됩니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찔러 죽인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왜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까? 자유우파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자유우파 그 사람 안 죽입니다. 선거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두 가지 이유로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에 질 때 두 가지를 노리고 테러를 당할 겁니다. 왜? 자기는 선거 지면 어차피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4개나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테러를 해가지고 그 테러를 당했다 하면서 선거를 뒤집어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해가 죽으면은 자살을 하려고 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어차피 무기징역이에요. 이제 할 것만큼 다 했잖아요. 모든 불의를 다 통하고 불법을 다 하고 나라를 혼란시켜서 조기 대선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이번에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안 그러면 무기징역이니까. 조수진이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 동작을의 조수진이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한 그 4단계 토지 이용 계획에 그 나오는 지목을 4단계로 상향시키 준 것에 대해서 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은 최소한 무기징역이라고 조수진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입장에 있으니 이재명은 그 쇼를 하기 위한 지금 예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 당한다고 내가 방탄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악질적으로 나를 죽였다 해가지고 선거를 지면 뭐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국주의를 했던 일본이 패망할 때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 자살한 사람 많아요. 히틀러도 자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갈 길은, 이재명이 갈 길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테러를 당하든지 그 두 가지를 노리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방탄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탄복 입는 그 자체도 나는 그 잡놈이 하는 짓이 너무나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기 그 시나리오를 꾸미기 위해서 내 봐라, 그래서 내가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라면서 지금 자작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이는 점조직으로 각자 보안을 유지한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이 도덕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정부가 들어서면은 모든 법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재산이 없어요. IMF 이후에 모든 재산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걸거쳐요. 국가 간섭을 받기 싫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IMF 때 무단히 잘 사는 국민들을 전부 거러지로 만들었어요. 은행의 이자를 지금 사채보다 더 비쌌습니다. 연 28%에서 32% 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정부가 은행 동결만 시켰어도 망하지 않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주 웃기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재명 같은 놈을 지지하는 국민이 생기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재명이 정부가 들어서면은 압류를 하든지 말든지 모든 거를 다 놓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국민을 바보 만드는데 권력만 없으면은 완전히 국민을 노예보다도 더
그 무시하는 이런 정부에 무엇을 충성한다 이겁니까? 나도 군대는 갔다 오고 뭐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만약에 미국 클린턴도 그랬잖아요. 그 연문 여성 문제로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탄핵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자랑하는 놈이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이런 도덕성이 상실된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재명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죽을 각오로 거부할 겁니다. 불복종할 겁니다. 무정부주의가 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욕스럽지 않아요? 지나 잘해라 하라 이거. 지가 뭔데 지도자라는 겁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국민은 계몽하지 않고 국민은 개혁되지 않고 국민들의 선거 결과가 집단 이성이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도 시대에 따라서 계몽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전두환 이후 역사의 반동체제로서 역사가 거꾸로 후퇴해버렸어요. 국민들 의식이 후진화됐다 이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 가닥의 희망이 싹튼 것이 우리나라를 어떤 의미로 근대화시키고 이승만이 주장했던 기독교 정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 건국도 기독교 정신이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도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종로 5가 거기가 왜 민주화의 성지입니까? 거기가 기독교 회관이 있고 뭐 CCC라는 그런 단체 본부가 있고 거기가 종로 5가가 기독교의 총본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가 끼친 공헌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은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그 위기에 또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교 세력들이 윤석열 어게인, 탄핵 반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또다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수고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장서지만은 기독교 세력들이 이재명을 막는데 좀 더 힘을 쏟아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력들이 청교도 정신을 앞장 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계몽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그대로 두면은 인민민주주의가 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보수는 진화합니다.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혁명적이지는 않지만은 보수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 태어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로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2030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본질적으로 토착화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정통 자유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지금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을 인민들의 투표로 결과를 내자 하는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본래 사법, 행정, 정치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정치 세력이 장악을 하면서 그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기타 등등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을 대통령 투표로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에서 이재명이 이기면 재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는데, 대통령 선거, 즉 인민재판으로 무죄가 됐는데 뭔 재판을 속개시키느냐, 이런 막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서 대통령의 소추 권한이 있니 없니, 재판을 속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민재판으로서 무죄가 선고난 것을 왜 재판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물리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사법부의 법을 아는 전문가에 의해서 법 철학과 법리로서 재판을 해야지 인민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국가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교도 정신을 앞장세운 기독교 세력과 정통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토착화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즉 2030 세대들이 국민들을 계몽해서 이 대선을 이겨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이 올적에 날을 밤을 새면서 우리는 윤석열 개인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나왔다 하면서 그 눈밭에서 밤을 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윤 어게인, 윤석열을 살려내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대통령을 살려내자라는 이런 신념으로서 배급제로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짓말, 형수의 성기를 칼을 꼽아 째버린다든가, 백현동 대장동의 그 부정부패 사건을 일으킨 재판을 받고 있는 도덕심이 없는 이재명을 쉽게 말하면 처벌하기 위해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교 세력과 한국에 토착화된 정통 자유민주주의자들인 2030 세대들이 국민 계몽에 발벗고 나서 줄 것을 깡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선거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함석헌 선생이 말씀하기로 고난의 여신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여신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비에 우리 국민들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와 하늘은 우리 국민에게 이재명이라는 불가사리 같은 악인을 보내서 우리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재명을 선택하면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재명을 바로 보는 훌륭한 국민이라면은 선진화를 성공시키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라는 이런 숙제를 안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대와 위기에서는 성경에 나오듯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는 그 지도자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헤쳐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김문수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역사와 하늘이 우리에게 악인 이재명을 던져주면서 우리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말고 좀 더 국민들을 서로 계몽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재명을 처벌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이런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 우리 자유우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더욱 열심히 자유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는 유튜브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